안녕하세요, 킹스맨입니다. 오늘은 구매대행 매출이 떨어졌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공유드리고, 매출이 떨어졌을 때 어떤 점을 통해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들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요즘 매출이 안 나오는 분들이 많으시죠. TMF 이슈, 알리테무 이슈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구매대행 악재들이 많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면 남들도 힘듭니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해결 방법을 찾아서 매출을 내는 셀러들이 언제나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악재들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다시 한번 매출을 끌어올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대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는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어가는 셀러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주제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요, 소싱 상품 카테고리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보통 초보 셀러분들은 소싱을 하라고 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상품,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상품을 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상품들이죠. 특히 패션 잡화 쪽, 생활용품 쪽으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올리면 진짜 안 팔립니다. 실제 올려보시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수납함, 간단한 생활용품 등 굳이 내가 쿠팡에서 사면 더 싸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데 귀찮은 구매 대행으로 10일 이상 걸려가며 국내 상품보다 비싼 걸 사실 건가요? 절대 안 사겠죠. 소싱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으셔야 합니다. 제가 자체 제작한 소싱 프로그램으로 최근 일주일 이내에 팔렸던 제품 데이터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이 제품들의 공통점은 첫째, 국내에서 구매했을 때 비싸면서, 둘째, 캐시 인증이 필요한 전자제품, 공구용품 이외 다수의 인증 필요 제품들입니다. 셋째, 국내 사입업자들이 유통하기 어려운 상품군입니다. 이 상품군들이야말로 구매 대행으로 구매해야 할 명분이 생기는 상품들입니다. 지금까지 팔리지 않을 그런 생활용품, 간단한 의류 잡화 등을 올리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내가 익숙하지 않은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소싱을 진행해보세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 공격형 업무보다 수비형 업무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다. 혹시 소싱 리스팅보다 주문 물류 CS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렇다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주문 물류 CS에 쓰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내가 올린 상품이 반응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동시에 이제는 뭔가 시스템화해야 할 시기가 왔구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한 달 안에 매출이 곤두박질 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해봤거든요. 저 역시도 1인 셀러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소싱 리스팅만 주구장창하며 매출을 올리다가 갑자기 매출이 훅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못했던 것이 바로 수비형 업무의 시스템화였습니다. 지금은 더망고 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프로그램 내의 편의 기능과 자체 제작한 자동화 툴을 개발해서 수비형 업무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지금 주문 물류 CS에 쓰는 시간이 하루 업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인력 또는 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해서 시스템화를 진행하셔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 상품명 SEO가 맞게 들어가고 있는가? 위에 두 가지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다면 상품명을 한번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량 등록이라 하지만 상품명 그냥 올리면 팔리는 사이트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이트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품을 올리더라도 어떻게 상품명을 가공하느냐에 따라 매출은 크게 갈리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특히 브랜드 상품을 올릴 때 앞에 브랜드명을 한글로 치환하는 것과 치환하지 않는 것, 뭐가 더 잘 팔릴까요? 브랜드명 플러스 카테고리를 한글로 적어주는 것과 적지 않는 것, 뭐가 더 잘 팔릴까요? 검색량만 봐도 무엇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지 보이시죠? 이런 작업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플랫폼에서
상품 수량을 제한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상품명의 가공은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브랜드 제품을 올릴 때 이 작업을 꼭 해주고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매출이 1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위 3가지 사항만 꼭 명심하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반드시 하루 정도는 꼭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운영하는 톡방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킹스맨이었습니다.